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부모의 착각이 있습니다. 자식이 무시해도 참고 견디는 것이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오히려 자식들을 버릇없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무조건 참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부모를 더욱 우습게 봅니다. 계속 희생하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부모는 점점 더 무시받고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식들의 무시하는 태도를 즉시 바꿔버리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자식들이 부모를 무시할 때 즉시 태도를 바꿔버리는 부모의 특별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방법을 알고 나면 자식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 자신도 더 당당하고 편안해질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67세 박영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영희 씨는 세 자녀를 둔 어머니였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식들이 어머니를 점점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엄마는 모르시니까 그냥 계세요. 이런 말들을 자주 들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바쁘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지더군요. 어머니의 의견은 아예 묻지도 않고 중요한 일들을 결정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지난해 추석 때 일이었습니다. 큰아들 내외가 해외여행을 가겠다며 추석을 함께 보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추석 일주일 전에 갑자기 말이죠. 박영희 씨는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추석인데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때 며느리가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옛날 생각만 하시네요. 요즘에 누가 그런 거에 얽매여 살아요? 그 순간 박영희 씨는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키운 자식과 며느리에게 이런 취급을 받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참으셨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어머니가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딸마저 비슷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세상에 그런 건 안 통해요. 엄마 생각은 너무 구식이에요. 이런 말들을 자주 했습니다. 심지어 막내 아들까지도 어머니의 말을 귀찮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건성으로 대답하고 빨리 끊으려고 했죠. 더 심각한 일도 있었습니다. 박영희 씨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을 때입니다. 큰아들에게 함께 가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서도 갈 수 있잖아요. 저는 회사 일이 바빠서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날 아들은 친구들과 만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보다 친구와의 약속이 더 소중했던 거죠. 박영희 씨는 그 사실을 알고 정말 속상했습니다. 박영희 씨는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런 대접을 받다니 말입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참아야죠. 부모는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박영희 씨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부모는 무조건 참아야만 하는 걸까요? 자식들이 무시해도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김정순 씨를 만났습니다. 김정순 씨는 박영희 씨와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자식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식들이 어머니를 정말 존중하고 소중히 대했거든요. 정순 씨, 어떻게 자식들이 그렇게 어머니를 잘 대해드려요? 박영희 씨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때 김정순 씨가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영희 씨, 자식들이 부모를 무시하는 건 부모가 허락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듣고 박영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모가 허락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러자 김정순 씨가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식이 무례하게 굴어도 계속 참고 받아주면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점점 더 심해지죠. 그제야 박영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조건 참는 것이 오히려 자식들을 버릇없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또 계셨습니다. 72세 이명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명자 씨는 두 아들을 둔 어머니였는데 아들들이 어머니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특히 큰아들은 어머니가 말을 하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엄마, 그런 옛날 얘기는 그만하세요. 지금은 엄마 시대가 아니라고요. 심지어 어머니가 손자들에게 뭔가 해주려고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애들 교육에 끼어들지 마세요. 요즘 애들은 엄마 방식으로는 안 돼요. 이명자 씨는 정말 서웠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는데 이런 말을 듣다니 말이죠. 하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자식이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명자 씨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아들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바쁜데 택시 타고 가세요. 그 순간 이명자 씨는 정말 절망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하는 건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도 참았습니다. 아들들이 정말 바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큰아들은 친구들과 골프를 치러 간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아픈데도 골프가 더 중요했던 거죠. 이명자 씨는 그 사실을 알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심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명자 씨가 생신날에 자식들과 함께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생신은 매년 있는 거잖아요. 저는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안 돼요. 그 약속이라는 게 회사 동료들과의 술자리였습니다. 어머니의 생신보다 회사 동료와의 술자리가 더 중요했던 거죠. 이명자 씨는 그날 혼자서 생일상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런 대접을 받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계속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어쩌겠어요. 부모는 참아야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명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좋은 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오히려 자식들을 더욱 버릇없게 만드는 행동이었습니다. 또 다른 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69세 최순희 씨의 경우였습니다. 최순희 씨는 딸 하나와 아들 하나를 두신 분이었는데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어머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거든요. 특히 딸은 어머니가 조언을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요즘 세상 모르시잖아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최순희 씨도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자식들이 바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러려니 했죠. 하지만 점점 심해지면서 정말 서러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들을 망치는 행동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이 세 분은 어떻게 행동을 바꿨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자식들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을까요? 박영희 씨는 김정순 씨의 말을 듣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무조건 참지 않기로 한 거죠. 그 첫 번째 기회가 바로 며느리와의 대화에서 나타났습니다. 며느리가 또다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에는 그런 방식 안 통해요. 평소 같으면 박영희 씨는 그래, 내 말이 맞구나 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박영희 씨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나도 내 생각이 있어. 무조건 틀렸다고 하지는 마라. 며느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순한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다니 말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박영희 씨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 평생을 살아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시당할 이유는 없다.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며느리는 당황하면서도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영희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에게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하는 건 아니야. 큰아들도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습니다. 평소에 자신들이 뭘 해도 웃으며 넘어가던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다니 말이죠. 엄마가 왜 그래요? 큰아들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때 박영희 씨가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는 너희 엄마지만 그 전에 한 사람이야.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이 말을 듣고 큰아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모습을 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큰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거죠. 어머니에게 말할 때 좀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명자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들들이 어머니를 무시하는 말을 할 때마다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야. 처음에 아들들은 어머니가 왜 그러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평소에 조용하던 어머니가 갑자기 달라졌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가 계속 일관되게 행동하자 아들들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큰아들의 변화가 놀라웠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을 때 이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이명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바쁘다고 하던 아들이 먼저 나서는 모습을 보다니 말이죠. 그때 이명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당당해지니까 아들들도 어머니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최순희 씨의 경우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딸이 또다시 어머니를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최순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엄마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바보는 아니야. 내 말도 한 번쯤은 들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딸은 어머니의 이런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자신이 뭘 해도 웃으며 넘어가던 어머니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다니 말이죠. 엄마, 왜 갑자기 그래요? 딸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때 최순희 씨가 한 말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엄마도 존중받고 싶어. 평생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내 목소리도 내고 싶어. 이 말을 듣고 딸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처음으로 생각해 봤거든요. 그 후로 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의견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를 한 사람으로서 존중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세 분이 한 행동의 공통점을 보셨나요? 바로 더 이상 무조건 참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른 게 아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한 거죠. 박영희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한 거예요. 자식들도 엄마가 어떤 기분인지 알 권리가 있잖아요. 이명자 씨도 비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오히려 솔직한 대화가 진짜 사랑이더군요. 최순희 씨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우습게 본 게 아니라 제가 저를 우습게 봤던 거예요. 제가 당당해지니까 자식들도 저를 다르게 봐주더군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단 하나의 행동만 바꿨는데 자식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 행동이 바로 더 이상 무조건 참지 않기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궁금하실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말이죠.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자식들이 변하는 건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 자식들과의 관계가 더 나빠지지는 않을지 걱정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올바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 분이 사용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말이죠. 그리고 자식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경계선 그어주기입니다. 박영희 씨가 사용한 방법이죠. 자식들이 무시하는 말을 할 때 즉시 반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봅시다. 엄마는 모르시니까 그냥 계세요. 이럴 때 평소처럼 그래, 알겠다라고 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아들아, 엄마도 생각할 수 있어. 그런 말은 듣기 싫다. 핵심은 즉시 반응하는 겁니다. 나중에 말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 순간에 바로 경계선을 그어줘야 합니다. 박영희 씨가 실제로 사용한 표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는 옛날 생각만 하시네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나도 내 생각이 있어. 무조건 틀렸다고 하지는 마라. 큰아들이 엄마는 모르시니까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하는 건 아니야.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겁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존감 표현하기입니다. 이명자 씨가 특히 잘 사용한 방법이죠. 자신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분명히 표현하는 겁니다. 이명자 씨는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야. 이런 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당당한 태도입니다. 주눅 들어서 말하면 안 됩니다. 자신감 있게 말해야 자식들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이명자 씨의 큰아들은 어머니의 이런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조용하던 어머니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다니 말이죠. 그 후로 아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감정 솔직하게 표현하기입니다.
최순희 씨가 딸에게 사용한 방법이죠.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최순희 씨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엄마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바보는 아니야. 내 말도 한 번쯤은 들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엄마도 존중받고 싶어. 평생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내 목소리도 내고 싶어. 이 말을 듣고 딸은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처음으로 깨달았거든요. 그 후로 딸은 어머니를 완전히 다르게 대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행동으로 보여주기입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도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식들이 중요한 일을 어머니 의견 없이 결정한다면 이렇게 말하세요. 나도 이 가족의 일원이야. 앞으로는 미리 상의해줘. 그리고 실제로 상의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마세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자식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강미영 씨의 경우가 좋은 예입니다. 아들이 엄마는 그냥 편히 쉬세요라고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도 이 가족의 일원이야. 편히 쉬라는 말이 듣기 좋지만 엄마를 배제하는 말이야. 그리고 실제로 가족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아들이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결국 어머니의 의견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일관성 유지하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번 정한 원칙을 계속 지켜나가야 합니다. 자식들이 처음에는 당황하고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왜 갑자기 그래요? 말할 수도 있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일관되게 행동하면 결국 받아들이게 됩니다. 박영희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 정도는 자식들이 어색해했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일관되게 행동하니까 결국 받아들이더군요. 이명자 씨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아들들이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오히려 제 의견을 먼저 물어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감정 조절입니다.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면 안 됩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또한 자식들을 원망하는 말도 하지 마세요. 너희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식으로 말하면 역효과가 납니다. 대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말하세요. 실제로 이 방법들을 사용한 분들의 후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영희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중요한 일이 있으면 제 의견부터 묻습니다. 이명자 씨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들이 제게 고마워하더군요. 엄마가 당당해지니까 오히려 존경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최순희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오히려 제게 조언을 구하고 의견을 물어봅니다. 강미영 씨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아들들이 저를 가족의 중심으로 인정해 주더군요. 이제는 가족 회의에서 제 의견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여러분, 이 방법들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즉시 경계선을 그어주세요. 둘째, 자존감을 당당하게 표현하세요. 셋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넷째,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세요. 다섯째, 일관성을 유지하세요. 이 5가지만 지키면 자식들의 태도가 반드시 바뀝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가져다주는 진짜 의미입니다.
단순히 자식들이 말을 듣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게 진짜 목적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 자신이 더 당당하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박영희 씨는 6개월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좋아질 줄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특히 며느리와의 관계가 놀라울 정도로 개선됐습니다. 어머니, 이번 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며느리가 먼저 어머니의 의견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박영희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진짜 어머니로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남의 할머니 취급했는데 이제는 가족으로 대해줍니다. 큰아들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어머니가 몸이 안 좋다고 하면 즉시 달려와서 병원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제가 너무 무신경했네요. 앞으로는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 박영희 씨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어머니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해 준 거니까요. 둘째 딸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엄마는 요즘 세상 모르세요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경험이 많으시니까 조언 좀 해주세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박영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원래 나쁜 아이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단지 어머니가 너무 허용적이어서 버릇이 없어진 거였습니다. 이명자 씨의 경우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아들들이 어머니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거든요. 큰아들은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어머니께 먼저 상의합니다. 엄마, 이번 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엄마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예전에는 어머니를 완전히 배제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중심에 모시는 거죠.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의 생신날에는 가장 먼저 연락을 드리고 선물도 준비합니다. 엄마, 제가 그동안 정말 철없었어요. 이제부터는 제대로 효도하겠습니다.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이명자 씨는 정말 감동받으셨습니다. 최순희 씨의 딸은 아예 성격이 바뀐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자주 안부를 묻고 걱정을 해줍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혹시 불편한 건 없으세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딸이 어머니께 사과를 한 거였습니다. 엄마, 그동안 제가 너무 건방졌어요. 엄마 마음 많이 아프셨죠? 최순희 씨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울컥했다고 하셨습니다. 딸이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해 준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하시더군요. 강미영 씨의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아들들이 이제는 어머니를 가족의 중심으로 인정해 줍니다. 중요한 가족 회의에서는 어머니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엄마 말씀이 맞네요. 역시 경험이 많으시니까 생각이 깊으세요.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강미영 씨는 이제 진짜 가족의 어른이 된 기분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당황하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박영희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2주 정도는 정말 힘들었어요. 자식들이 왜 엄마가 갑자기 그러냐고 계속 물어보더군요. 이명자 씨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아들들이 처음에는 어머니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제가 일관되게 행동하니까 결국 받아들이더군요. 최순희 씨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딸이 처음에는 반발했어요.
왜 갑자기 그러냐고 화를 내기도 했죠. 하지만 제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제 입장을 말했더니 결국 이해해 주더군요.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변화는 단순히 자식들을 통제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려는 거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분들 자신이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자존감이 회복되고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박영희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저도 소중하다는 걸 알겠어요. 이명자 씨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시당해야 하는 건 아니더군요. 저도 존중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에요. 최순희 씨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변하니까 온 세상이 달라 보여요. 이제는 어디서든 당당하게 제 의견을 말할 수 있어요. 강미영 씨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저를 다르게 대해줘요. 제가 당당해지니까 주변에서도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부모가 당당해지면 자식들도 부모를 더 존경하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무조건 참는 부모보다 당당한 부모를 더 믿고 따르게 되는 거죠. 박영희 씨의 큰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당당해지니까 오히려 더 믿음직스러워요. 예전에는 엄마가 너무 약해 보여서 걱정됐는데 이제는 든든해요. 이명자 씨의 둘째 아들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의젓하신 분인 줄 몰랐어요. 제가 오히려 어머니께 배울 게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최순희 씨의 딸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멋진 분이었다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친구들에게도 우리 엄마 자랑을 많이 해요. 여러분,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무조건 참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죠.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가져온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가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존감이 회복되고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됐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진정한 사랑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자식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더 건강한 관계를 원해서 시작한 거였죠.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족이 되었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박영희 씨나 이명자 씨, 최순희 씨, 강미영 씨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자식들에게 무시당하면서도 그냥 참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무조건 참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들을 버릇없게 만드는 행동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부모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자식들도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들 수 있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식들이 무시하는 말을 할 때 즉시 경계선을 그어주세요. 그런 말은 듣기 싫다고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둘째, 자존감을 당당하게 표현하세요. 엄마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게 말해야 합니다.
셋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엄마도 서운하고 상처받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감정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표현해야 자식들이 알 수 있습니다. 넷째,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세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제 행동으로도 보여주세요. 그래야 자식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다섯째, 일관성을 유지하세요. 한 번 정한 원칙을 계속 지켜나가야 합니다. 자식들이 처음에는 당황할 수 있지만 결국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5가지 방법은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효과는 놀랍습니다. 박영희 씨와 이명자 씨, 최순희 씨, 강미영 씨 모두 이 방법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셨거든요. 자식들과의 관계가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존감이 회복되고 자신감이 생겼죠. 이제는 어디서든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 없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자식들도 당황할 수 있고 반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일관되게 행동하시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다시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잖아요. 그런 여러분이 무시당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사세요. 자식들에게도 당당하게 말하세요. 엄마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이죠. 그러면 자식들도 부모를 다시 보기 시작할 겁니다. 무조건 희생하는 부모보다 당당한 부모를 더 존경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효도의 시작이 될 겁니다. 박영희 씨는 지금도 자식들과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족이 되셨죠. 이명자 씨와 최순희 씨, 강미영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하실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달라지겠다고 결심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 시간을 더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자식들과도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진정한 가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정말 소중하고 존중받을 자격이 충분한 분들입니다. 그걸 잊지 마시고 항상 당당하게 사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꾸준히 노력하시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좋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당당하고 행복한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식들과도 더욱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나눠주세요.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더욱 따뜻하고 행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많은 인생 지혜와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